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D라이브입니다. 어젯밤 시작된 경기도 평택의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금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재난방송으로 전하겠습니다. 일단 현장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관을 포함해서 현재 인명피해가 있는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현장은 경기도 평택의 청북읍에 있는 곳입니다. 고렴산업단지, 보통 고렴산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지금 제 뒤에 화면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한 거는 오늘이 아니고 어젯밤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6분에 공사 현장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된 건데요. 이후에 오늘 오전에 1차로 진화가 된 거로 일단은 완료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초기 진화가 완료되고 7시 10분쯤에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소방관들이 이제 1차 진화가 끝났으니까 내부에 인명피해가 없는지 수색을 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이 번지면서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도 다시 급격하게 번진 상태인데요. 오전 9시 20분에 소방당국이 다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현장에서 들어오는 화면이긴 합니다만은 클로즈업이 많이 돼서 현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감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장 외벽으로 보입니다. 연기가 여전히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의 CCTV입니다. 지금 국도 39번 평택 천북 교차로 인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벽이 완전히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일단 확인된 바로는 현장에서 자력으로 탈출한 소방대원이 2명 있습니다. 1명은 중상, 1명은 경상이고요. 경상 2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3명이 추가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금도 현재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현재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화재 당시에 작업자들이 5명 있었는데 일단은 모두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 냉동창고는 지금 규모가 19만 제곱미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상 7층, 지하 1층인 대형 건축물입니다. 화재 당시에 지금 이 내부에 산소통하고 LPG 같은 용접 장비가 다량 있었다고 지금 소방당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화성 그리고 불이 옮겨붙기 쉬운 자재들 그리고 또 재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이 크게 확산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보시면 아까 보신 전체적으로 외벽은 다 그을렸고 여기는 공장의 측면 같아 보이는데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 공사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공정률이 한 8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건물은 세워졌고 내부 공사를 하는 중인 걸로 지금 추정은 되는데요. 아직 불이 완전히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화재 현장이 만약에 인화성 물질 같은 게 없었다면 불이 좀 빨리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건물 내부의 공사를 위해서 우레탄 폼이 살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감을 할 때 쓰는 자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이 옮겨 붙으면 크게 번질 수가 있어서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이렇게 불이 특히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가 날 때 쉽게 진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종종 봤습니다. 지금 어젯밤 11시 넘어서 거의 자정 가까이에 발생한 화재가 아직도 지금 진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방관 3명이 안에서 인명수색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상경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인데요. 지금 이제 국도변에서 촬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늘 오전에 촬영을 하신 것 같네요. 오늘 오전 7시쯤에 대응 1단계가 해제됐다가 오전 9시쯤부터는 불길이 다시 크게 치솟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도로 너머로 지금 연기가 다량 피어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촬영해서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도 오늘 오전에 이런 제보 화면이 계속 들어오면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고 이제 취재 기자들이 추가로 취재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위치는 평택시 청북읍 신축 공사장입니다. 청북읍에서도 고렴리 1137번지 냉동창고 공사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국도 39번도 근처이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휴게소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황병란 제보자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권도현 제보자님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보가 접수된 시각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공사장 연기가 상당히 크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제보 화면을 좀 천천히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좀 빨리 이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손보달 제보자님의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제보 화면을 접수 시간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오전 7시에 진화가 거의 완료된 걸로, 그러니까 1차 진화가 완료가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됐다가 다시 불길이 번졌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제보를 많이 특히 보내주셨는데요. 아마도 이제 출근 시간대 또 이동을 하시면서 이 현장을 목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축 공사 현장이었고 냉동 창고를 짓는 중이었다고 지금 보고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내부에 이제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우레탄 폼으로 내부가 많이 좀 발라져 있는, 그러니까 도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소방 당국의 상황을 보고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내부에서 산소통, LPG 가스통 등이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손원종 제보자님도 마찬가지로 인근 도로를 지나시면서 저희에게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지상 7층, 지하 1층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불길이 크게 번졌기 때문에 연기가 지금 이 화면상으로 볼 때는 우측, 그러니까 실제로는 좌측으로 연기가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주거지가 많지는 않은데요. 곳곳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근처에 연기로 영향을 받으신 곳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곡리 근처인데요. 여기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평택의 청부읍 이 근처에 계시는 분들 연기로 피해 없도록 오늘 같은 날은 환기 자제하시고 창문 닫으시고 외출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만큼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지금 화재 진화를 많이 진행을 한 걸로 보이는데, 현장에서 소방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소방당국의 브리핑이 들어오는 대로 새롭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밖에서 제보자분들이 혹시 상황을 전해주실 수 있다면 전화 연결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한테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분은 상당히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셨네요. 물류창고, 냉동창고 등등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80% 정도 다 지어진, 그러니까 외관만 보면은 거의 다 건물이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유튜브에 솔바위 농원님이 이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재난 상황을 전해드리는 목적으로 해당 유튜브 영상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변에 국도가 있어서 차량 통행이 꽤 있을 텐데 이 현장을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계속 이제 제보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이 근처에서 농원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솔바위 농원이 경기도 평택 청북면, 그러니까 이 바로 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농원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화면을 촬영하셔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상황입니다. 연기가, 그러니까 회색 연기, 짙은 연기가 거의 근처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도로 안내판, 전광판에도 청북 부근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감속 운행을 하라는 그런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급격하게 시야가 짧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 때문에 눈앞이 좀 가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평소보다 감속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혹시 제보자분이 연결이 되면요, 연결이 가능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오전에 화재가 많이 진화가 됐다고 해서 저희 KBS도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매일 밤샘 야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소방관들이 1차 진화 이후에 내부에 혹시 추가 인명이 있는지 수색을 하러 들어갔다가 지금 3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이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인명수색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119 구급대원들 그리고 화재 진화팀 여러 소방관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 세 분의 소방관들 별 탈 없이 안에서 잘 대피하셨다가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제보 화면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만 해도 연기가 굉장히 크게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연기는 잦아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송탄소방서에서 차단 줄을 세우고 지금 현장 조사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들의 구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근데 화재 현장에 만약에 붕괴 위험이 있다면 이렇게 실종된 인력이 있다 해도 바로 인명수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아주 자세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안에 진입이 완전히 불가한 상태는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도 되고 있어서요. 자세히 지금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젯밤 11시 46분쯤에 경기도 평택시 청부급 고렴리 1137번지 고렴산단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업체에 공사 중인 그러니까 신축 공사 현장 냉동 창고 목적으로 건축 중이던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화재가 상당히 크게 났었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에 1차 진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불길이 9시 20분쯤 크게 번지면서 다시 대응 2단계 발령해서 지금까지 진화 작업을 하는 중인데요. 지금 사다리차 투입해가지고 물기를 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줄기를 쏴서 불을 꺼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내부 상황 파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 3명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또 공사 현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입주한 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이던 5명은 화재 발생 직후 바로 대피를 했고요. 소방관 2명이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2분은 경상으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지금 문제가 이제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면적이 19만 제곱미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규모가 큰 창고이기 때문에 지금 인명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밖에서 제보해 주신 분들하고 연락을 좀 해봤는데요. 혹시 지금 연결이 가능하신 제보자분이 계신가요? 네,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이 현장 상황을 직접 보시고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신 시청자 김주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현장을 좀 언제 보신 거예요? 한 9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길을 지나가던 중이셨습니까? 아니면 근처를 가다가 직접 이렇게 인도에서 서서 보신 거예요? 그 옆에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는 길에 이렇게 앞에 검은색 연기가 보여서 그때 봤던 걸로 같아요. 그럼 멀리에서 검은 연기를 보셨고 그다음에 현장에 네. 점점 접근해가면서 이제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되신 거군요. 네네. 상황이 좀 어땠어요? 일단 멀리서 봐도 저게 무슨 일이 났나 싶을 정도로 검은색으로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했고요. 연기가 컸어요? 저희 제보 네, 화면을 보면은 굉장히 연기가 많이 발생한 걸로 보이거든요. 네, 좀 촬영했던 것보다 더 면적이 많이 크게 연기가 났었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짜 앞이 안 보이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차들도 그렇고 많이 좀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연기 때문에. 그러면 운전 도중에 이 현장을 목격하신 건데 시야가 갑자기 뿌여졌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네. 그럼 시야가 좀 안 보이셨던 건가요? 네, 저희는 그래도 연기에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점점 뿌얘지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좀 점점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옆에 서야 되나 할 정도로 조금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차는 보이시는 상황이었어요? 네, 다행히 앞차는 그 비상등들을 다 켜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앞에 차가 있다는 많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상등을 켜고 감속하고 달려야 될 정도로 연기가 짙게 좀 피어오르는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네네. 평소에도 근데 지나다니시면서 이 공사 현장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건물은 있다는 거는 많이 봤는데, 네.
그렇게 자세히 본 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운전하시면서 평소보다 속도도 감속하셔야 될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한 걸 우리는 멀리서는 모르고 오니까 좀 당혹스러우셨을 텐데, 그럼 네. 그 시야가 차단된 게 어느 정도 구간까지 좀 이어졌나요?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한 2, 3분 정도는 그냥 계속 그렇게 검은색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 3분 정도는 연기 때문에 앞이 좀 잘 안 보여서 그 앞차가 네네. 비상등을 켜줬기 때문에 차간 간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겠군요. 네네. 아, 창문 같은 데로 혹시 뭐 연기가 차 안으로 뭐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없었나요? 그래도 불탄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탄내가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인데도 네. 아 여기서 불이 났구나 싶을 정도로 탄 냄새가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달리셨던 건 아니고 창문이 다 닫혀 있었는데도 그 냄새가 들어왔나요? 네네네. 아, 그때 혹시 뭐 갓길이나 혹은 그 현장에 소방차들이라든지 혹은 뭐 물줄기 호스로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아, 그래도 그 주행 중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별일 없이 지나가셔서 좀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KBS에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영상은 저희가 현장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보자 김주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서 지금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지금 댓글로도 정말 탈 없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어준님, 이게 무슨 일이냐. 가현님, 소방관님 무사하시길 제발 저 안에 무사히 계신 것이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오전에 9시, 10시 사이에 시청자분들께 받은 제보 영상인데요. 지금은 저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이제 불을 진화하는 건, 그러니까 불을 끄는 작업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내부 인명수색이 중요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 상황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현장으로 연결을 해주시죠. 평택 현장 연결됩니까? 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11시 41분 이 시각 현재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외벽이 굉장히 검게 그을렸는데 이게 연기가 그만큼 많이 피어올랐다는 뜻이겠죠. 이게 바깥으로 불이 막 불길이 세게 타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타기 쉬운, 그러니까 공사 현장은 특히 불타기 쉬운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타기 쉬운 바닥 마감재라든지 천장 마감재 같은 것들, 우레탄 폼이 많이 발려져 있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지금 보고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통, LPG 가스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대피 혹은 구조 소식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이제 차단줄을 치고 그 내부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까 잠시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현재는 추가 브리핑 일정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림건님, 여기 재작년에 사고로 인부 3명 사망한 곳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가 신축 현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재작년에도 사고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평택 펨스 물류센터라고 불리는 곳이네요. 여기 신축 현장에서 2020년 지금 12월 20일에도 구조물 붕괴 사고가 있었네요. 그래서 현장 작업자 5명이 추락해서 3명이 숨지고 지금 2명이 부상을 당했었던 그런 사고 이력이 있었네요. 당시에도 사고가 5층 높이에 자동차 진입로 설치 공사를 하다가 발판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이제 인부들이 추락을 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사고가 이해가 됩니다. 그때도 자동차 진입로를 이제 뭐 중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이렇게 그 층의 발판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나서 그때도 안전불감증이 아니었냐라는 비판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1년 만에, 그러니까 1년 한 달 만에 13개월 정도 만에 다시 화재가 발생을 했네요. 지금 이 화재가 발생한 건 오늘은 아니고 어젯밤 11시 46분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소방당국이 7시간 동안 불을 꺼서 오늘 오전에 대응 단계가 해제가 됐는데 다시 2시간 만에 불이 다시 크게 번졌습니다. 지금 현장에 소방장비 58대, 인력 189명이 투입된 상태인데 이 중에 3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지금 소방당국이 수색팀을 투입을 해가지고 화재 진압과 수색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 불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현장 작업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닥 이제 마감을 하던 중이었는데 불이 나니까 현장 작업자들은 5명이 자력으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나면은 한 개의 소방서에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소방서 5곳, 9곳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응 1단계, 2단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현장에는 화재 진압반 그리고 인명수색반이 동시에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전사고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승곡선님, 안전사고가 났었네요라고 하시는데 2020년 12월에도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어서 3명이 숨진 그 펨스 물류창고, 냉동창고 현장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공도 부실했고 관리가 소홀했고 감리도 미흡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를 했거든요. 원래 이런 중대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제 사고조사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꼭 필요했던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비가 많이 없었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 감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에 13개월 만에 다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지금 소방관 3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도 위험성을 개선하고 인력관리 제도도 바꾸라고 국토위가 업체 펨스라는 업체에다가 권고를 했네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졌는지는 이제 계속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저희에게 시청자분들이 제보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보 화면을 보면 건물이 많이 올라가 있기는 있어요. 8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뚫린 창문 위치 쪽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피어 올랐던 상태였던 겁니다. 안에 타기 쉬운 그런 자재라든지 재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로 보이고요. 아까 저희가 제보자 김주연님 연결을 했지만 근처 국도 39번도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단이에요. 산단이에요. 그러니까 고렴 산단이라고 불리는 곳이기 때문에 주거지는 많이 없지만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분들의 차량 이동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인데 연기가 너무 짙어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이제 뿌얘지고 흐려졌다라는 제보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감속해서 달려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로에 보시는 전광판에도 화재가 발생했으니 감속 운행을 하라는 그런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제보자님 말씀으로는 2, 3분 주행을 하는 내내 이렇게 시야가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기가 굉장히 많이 피어올라서 인근 도로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공장들 그리고 이제 주거지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쳤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유튜브에 솔바위 농원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이 솔바위 농원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화재가 발생한 펨스 공사 현장 바로 근처에 있는 채소 전문 농원이네요. 아무래도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이 농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이 화면을 직접 촬영을 하셔서 유튜브에 올리셔서 상황을 공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스포89님 모두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장에서 화재 진압 그리고 인명수색이 동시에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종된 소방관들의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범블비님 제발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과거 이제 2020년 12월 사고 사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재사고가 없게 확실히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뭐 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실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과연 그게 잘 이행이 됐을까? 왜 이번 불이 났을까를 추가로 지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송탄소방서에서 보내준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이 한창일 때 보내주신 그런 화면 같은데요. 소방서에서도 이런 화재 진압 활동을 기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언론에 공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지금 제보자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KBS에 이 제보 화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자, 네. 여러분 지금 저희 시청자 손보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현장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시게 된 건가요? 여기는 이제 청북읍에 네. 저희 이제 농장을 하는데 농장에서 한 5분 거리인데 제가 9시 반 정도 돼서 이렇게 청북읍 농협에 이제 좀 볼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뭐 연기가 그냥 끝없이 계속 이렇게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이미 이제 예. 그렇군요. 그 솔바위 농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솔바위 농원 대표님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를 보니까 정말 이 현장하고 농원이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예. 그 연기가 지금 화면만 봐도 뭐 이렇게 옆쪽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농원에서는 혹시 연기가 농원까지도 왔나요? 예, 농원 근처까지도 오고 그래서 이제 나와 보니까 뭐 벌써 진짜 연기가 완전히 날씨가 파란 하늘인데도 그냥 완전히 연기를 뒤덮여가지고 그냥 약간 어두운 날씨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났어요.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나요? 예. 그 당시에 바람이 혹시 강하게 불고 있었나요? 아니, 바람은 바람은 크게 불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바람 타고 연기가 이제 워낙 이제 막 광범위하게 이제 퍼졌던 터라 네. 큰 불이다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사실 강하게 분 게 아닌데도 이렇게 사고 현장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연기가 퍼졌다는 말씀이신데 아까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던 다른 시청자께서는 창문을 닫고 주행을 하던 중에 탄내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원에서도 그런 탄내가 났습니까? 많이 났나요? 네, 농장에서도 한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깝군요. 약간, 쾌쾌한 냄새가 좀 나는 편이었었어요. 지금 혹시 그 농장이 다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시는 작물이 대부분인가요? 예. 혹시 연기 같은 게 가까이에서 강하게 피어 올려지게 되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 하우스 내에 있으면 그런 피해는 좀 없으시겠군요. 하우스 내에는 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하우스 자체는 괜찮나요, 혹시?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렇군요. 지금 손보달님께서 찍어주신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뚫린 창문으로 연기가 굉장히 강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건물이 이제 건축돼서 올라오는 거는 계속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눈에 거의 보이는 위치일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여기 그 건물 지금 불난 화재 현장에 그 근처에 좀 이렇게 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잔불을 끄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연기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아직은. 지금도 연기 많이 나고 있어요? 예, 큰 연기는 아니지만 그 건물 전체에서 이렇게 창문이 아직 뭐 달려 있는 게 아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연기가 그렇게 계속 나는 중이에요. 그럼 뭐 물줄기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닌 거고 이제 잔불 정리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이 보니까 어젯밤 11시 46분, 그러니까 자정이 다 돼서 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저희는 이제 9시 반 돼서 봤으니까. 그럼 밤 사이에 불이 나신 거는 모르시고 일단은 여기 농장에 오셔서 이제 일도 하고 농협도 가시려는 중에 상황이 딱 보이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초에 목격하셨을 때는 불꽃이 뭐 창문 너머로 보인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겠네요?
네, 그때는 아니었는데 예. 제가 이제 여기 그 청북읍에 사는 제가 이제 뭐를 좀 영상을 찍으려고 매주를 찍으려고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뭐 아까 아침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아침에 불빛도, 왜요? 예, 불빛도 막 올라오고 심하게 이제 타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는 그러면 불꽃까지도, 그러니까 불길도 외부에서 보였다라는 말씀이셨군요. 네, 그 정도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9시 반 돼서는 그나마 이제 연기가 많이 줄은 게 그 정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확실히 밤사이에 화재도 컸고 그걸 겨우 껐지만 오전쯤에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시간대쯤에는 확실히 불꽃이 다시 크게 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손보달님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에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예. 저희가 현장 상황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시청자 손보달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오전에 확실히 잦아든 줄 알았던 불길이 다시 거세졌고 그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과 인명수색 동시에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관 3분 무사하시길 존중공감님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마도 이 화재 진압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명수색도 아마 오후까지도 아마도 구조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KBS 12시 뉴스에서도 관련 소식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KBS에서 재난 정보를 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희가 위치 안내를 해드렸는데 평택시 청부읍 고렴리 근처입니다. 국도 39번이 지나는 곳인데요. 근처에 차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탄내가 심하게 날 수 있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에서 현장에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이 구간 지나실 때는 창문 반드시 잘 닫고 주행을 하시고요. 이런 사고가 도로변에서 많이 발생을 할 때는 시야가 갑자기 연기 때문에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등 켜시고 감속 운전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은 작업하던 인부 5명은 현장에서 자력 탈출을 했고 현재까지 소방관 2명이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점 그리고 소방관 3명 연락이 두절돼서 아직 수색 중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 이어지는 속보는 KBS 12시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